윤 대표님, 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과연 대선에 출마할 것이냐. 네. 이건 늘 지금 정치권의 관심사인데요. 예. 그저께 파이낸셜 타임스라고 예. 영국의 유명한 유명한 경제지죠. 전문지죠. 네. 인터뷰를 했는데 언제 인터뷰를 했는지를 모르지만 보도는 20일 날 됐어요. 거기 보면은 한미 통상협상에 관해서 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말미에 보면은 출마 여부와 관련한 언급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난번 8일 날 있었던 트럼프 대통령 때 언급과 이 파이낸셜 타임스와는 한 10여일 이상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20일 날 보도된 한덕수 대행의 언급으로 볼 때 지금 한 대행의 심중이 어떻다고 보십니까? 좀 변화가 있었습니까? 뭐 아직은 유보적인 겁니다만은 조금씩 그 가능성을 좀 높이고 있지 않느냐. 뭐 트럼프한테는 고민 중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FT의 인터뷰에서는 출마를 아직 결정을 안 했다. 고민이 아니라 결정을 안 했다. not yet이라고. not yet이라고 하고 또 no comment 말 안 하겠다. 그러니까 뭔가 좀 결심적으로 좀 움직이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좀 뭐 아직 확답은 안 했습니다만은 언제든지 바뀔 수는 있습니다만은 no comment, not yet 이런 뜻으로 봐서는 아직은 조금 성숙하지 않았다. 시기가 성숙하지 않았다. 이런 뜻으로 좀 받아들이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공직선거법상 5월 3일까지 사퇴를 하면은 출마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뭐 한 열흘 조금 더 남았죠. 그래서 not yet이라는 말을 쓴 거 아닌가. 그래서 뭔가 결심이 좀 임박한 거 아닌가. 그런 좀 분위기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대행도 정치권이라든가 국민들의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것은 알 텐데 만약에 안 나간다고 결심을 했다든가 전혀 대선에 생각이 없다고 하면 진작 이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언론에서도 태도를 분명히 하라고 이렇게 사설을 쓰는 많이 쓰고 보수 있죠. 언론까지도 그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은 한 대행이 지금 시기가 성숙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조건이 성숙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어떤 것을 지금 보고 있을까요? 한 대행으로서 내가 이 정도만 되면 나가야지 하는 어떤 메이크 디시전을 할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5월 3일 전까지는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건 뭘까요? 저는 뭐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국민의힘이 지금 후보 경선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출마 선언을 하면은 가뜩이나 국민의힘 이 경선 흥행이 지금 안 되고 있는데 지금 하면은 뭐 완전히 한덕수회로만 관심이 걸리니까 국민의힘 경선은 엉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 경선을 조금 더 지켜보는 거 아닌가 결론이 나기까지. 또 하나는 지금 트럼프가 그 관심을 좀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이번에 한덕수 대행하고 통화되고 트럼프가 먼저 전화를 하고 먼저 대통령 출마를 물어봤다고 할 정도니까 미국 내에서 한덕수가 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여론이 정치권에 생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덕수 대행으로 봐서는 지금 이 미국 트럼프가 이 5대 우선 협상 대상국을 정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거기에 우리나라, 일본, 호주, 인도, 영국 5개 국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협상을 하니까 지금 우리 장관들도 가 있고 지금 협의하고 있는데 뭔가 가시적인 세계 각국이 있지만은 한국의 가장 우호적인 협상을 꺼내면 아무래도 선언할 때 상당히 그 순풍을 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관세 협상하고 국민의힘 경선 두 가지를 조금 더 지켜보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지금 내일 모레죠. 재무 통상 2+2 회담을 미국에서 하잖아요.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안덕건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의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USTR이라고 하죠. 그 대표하고 협상을 하는데 이번에 한 대행이 FTA하고 이 인터뷰를 한 걸 보면은 중국처럼 그게 맞대응을 하지는 않겠다. 뭐 그런 취지와 함께
다소 협상에 유연성이 있다는 뜻을 밝혔죠. 그렇죠. 뭐 중국은 미국에 거의 맞짱을 뜨는 분위기잖아요. 예, 예. 근데 한국은 그러하지는 않겠다. 미국하고 좀 우호적으로 좀 대화를 하겠다. 지금 일본도 지금 하고 있는데 일본은 지금 너무 저자세라는 또 비판을 받고 있어요. 예. 뭐 마가라고 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대표가 일본 대표가 모자까지 쓰고 있어서 좀 저자세 외교 아니냐, 협상 아니냐 이런 비난을 받고 있는데 한덕수 대행은 지금 뭐 협상을 하지만은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저자세 소리도 듣지 않으면서 어느 정도 실리를 택하면은 관세 협상에서 역시 한덕수 대행이야. 지금 뭐 새로 정권 5월 3일 날 들어와봤자 업무 파악하는데 몇 달 걸릴 텐데 예. 지금 한덕수 통상 전문가가 주미대사까지 한 사람이 하면은 더 빨리 더 성과를 얻으면은 한덕수 대망론이 순풍을 탄다고 봐야죠. 그래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지금 그 관세 협상 졸속 안 된다고 1인 시위하고 있잖아요. 예. 예, 그것도 이런 위기의식을 깨달은 거죠. 네. 그러니까 네. 한대행도 FTA 인터뷰에서 네. 방위비 문제에 대해서는 선을 그으면서도 네. 모두에게 윤리나는 해결책을 찾겠다. 네. 그러면서 LNG 수입이라든가 네. 민간 여객기 수입 네. 이런 부분에서 흑자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를 하고 네. 해군 군함 건조 네. 이런 것을 얼마든지 협력 체제를 확대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죠. 하면서 주고받을 수 있는 네. 기브 앤드 테이크 네. 이런 부분까지도 지금 언급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트럼프 쪽에서는 지금 관세 협상 너무 크게 꺼내놨는데 이게 잘 돌아가지가 지금 않거든요. 네. 그래서 한국을 통해서 트럼프 체면을 좀 살릴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한국도 트럼프의 그 급한 마음을 또 활용해서 또 실리를 체크한다면은 트럼프도 얻는 게 많고 한국도 관세 협상에서 가장 세계 각국에서 잘했다 이런 평을 들으면은 아마 한덕수 대망론이 상당히 이 순풍을 타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가장 지금 주목하는 부분은 아마 지지율일 겁니다. 네. 지지율이 깡패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네. 지지율이 오르지 않으면은 네. 나가지 않죠. 그렇죠. 뻔히 떨어질 일을 네. 왜 하겠습니까? 더군다나 국민의힘에서 떠받쳐 주는 것도 아니고 네. 무소속 출마를 일단 해야 하는데 네. 지금 갤럽에서는 처음 조사 때 재지난주 때 네. 2% 나왔다가 네. 지난주에 7%로 올랐는데 이번에 리얼미터에서는 조사를 안 했어요. 네. 지난주에는 8.6% 나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KSOI 한국사회 여론연구소가 18, 19일 조사한 걸 보면은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에서는 네. 이재명이 46.1로 예. 압도적이란 말이에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한덕수가 10.6, 10.6이죠. 홍준표 네. 9.0, 네. 김문수 8.2, 한동훈 예. 8.1 순이고 네. 당선 가능성에 있어서도 이재명이 53.1, 그 다음이 한덕수 12.1, 홍준표 7.7, 김문수 6.7, 한동훈 6.5. 예. 김문수가 좀 밀리는 것은 결국은 한덕수가 뺏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3위로 밀리고 네. 있어요. 네. 범여권 후보 네. 중에서는. 이런 거 보면 아직까지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범여권에서는 1위를 하고 있지만 뭐 이 사람들을 전부 합치면 한 25% 네. 되겠습니다만은 이 정도 가지고는 이재명 후보를 이길 그런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아직까지는 뭐 이재명이가 46.1%인데 한덕수 대행이 10.6%면은 한 4배 이상 차이가 나요. 예. 많이 떨어지긴 하지만은. 근데 또 생각을 바꿔보면은 지금 한덕수 대행이 출마를 표명하지도 않았는데 두 자릿수 숫자가 나오거든요. 예. 여기에 홍준표 9%, 김문수 8.2%, 한동훈 8%, 이 지지율이 또 여기 합쳐지면은 뭐 한 40% 가까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재명의 46.1%하고 큰 차이는 안 나는 거예요. 예. 거기다가 통합, 어떻게 보면 빅텐트, 예? 이 기치를 또 세우면은 또 중도 무당층이 또 흡수할 가능성도 또 있고, 뭐 예를 들면 뭐 이낙연 후보나 뭐 이준석이나 이런 사람까지 만약에 이 텐트에 합류한다면은 이재명 대 반 이재명 이 대결로 가면은 일본 왜 임진왜란 이후에 새끼가라 전쟁에서 동군 서군으로 나와서 치열하게 싸웠잖아요. 그때 인원이 적은
쪽이 이겼어요. 예. 그럴 정도로 빅텐트를 구사해서 적극적으로 하면은 일본 세키가라 전쟁 때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이긴 것처럼 예. 뭐 얼마든지 저는 멋진 승부가 벌어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예. 일요일은 20일 날 예. 부활절 예. 연합 예배를 예. 명성교회에 가서 드렸어요. 이 명성교회 하면은 좀 여권의 대선 주자들이 늘 대선 때마다 가서 예배를 드리는 곳 아닙니까? 네. 명성교회, 광림교회. 광림교회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그렇죠. 거기에는 아마 축사를 보냈더라고요. 네. 그런 거 보면은 한대행이 어쨌든 대선 쪽으로 한 발짝 훨씬 더 나간 것 아니냐 하는 느낌은 줘요. 그렇죠.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명성교회에 갔었고 자유한국당 후보로 출마했던 홍준표 후보도 그 명성교회에 갔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 뭐 김사만 목사라고 아주 보수의 뭐 원로 취급을 받는 그렇죠. 그런 목사죠. 물론 뭐 세습 문제 때문에 조금 논란은 좀 있었습니다만은 그 단일 교회로는 뭐 국내 굴지의 교회이기 때문에 아마 명성교회에 가서 뭐 예배를 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뭐 올해 들어서도 민주당의 김동연 경기지사 그리고 국민의힘의 나경원 의원도 명성교회를 찾았습니다. 이런 거 보면은 명성교회가 어쨌든 대선 후보들이 그만큼 교회로서 영향력이 있으니까 그렇죠. 거기 가서 부활절 예배를 드렸다. 그러니까 한대행이 부활절에 명성교회를 찾은 것을 보면은 마음이 어느 정도 있다고 봐야죠. 있다고 봐야겠죠.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 예배를 잘 안 가죠. 한대행이 아직 출마 결심을 못했습니다만은 국민의힘 내에서도 박수영 의원이라든가 지난번에 이 출마 촉구를 연판장에 서명한 의원들도 뭐 50여 명이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성일종 의원만 출마 촉구 성명을 혼자 했습니다만은 그런데 이제 지금 이 장외에 있는 세력들도 한 대행에 출마 추대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지금 이곳저곳에서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 또 시민사회단체가 연합해서 추대위를 발족을 하는 것 같죠? 네, 뭐 그런 움직임이 좀 있다고 그래요. 오늘 뭐 종로구 사학회관에서 뭐 정하균 전 의원 주도로 해서 시민단체가 연합해서 한덕수 후보를 좀 추대하겠다. 뭐 이런 움직임이라고 그래요. 여기에서는 뭐 87년 개헌 주도했던 그런 세력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그때 뭐 총리나 국회의장이나 뭐 정치계 원로들이 좀 참여해서 87년도 그 개헌에 이어서 지금 2025년에 새로운 개헌을 해서 좀 할 수 있게 한덕수 후보를 좀 추대하자 뭐 이런 움직임이라고 합니다. 또 다른 뭐 움직임들도 몇 개 있는 것 같은데요. 저 뭐 호남에서 또 이 호남의 그 굉장히 큰 인물이 조선대 옛날에 설립자였던 박철웅 총장이 있었잖아요.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분 아드님이 무등일보 박성섭 회장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주도가 돼서 호남의 추대위를 구성하는데 뭐 여기에는 뭐 고건 전 총리라든지 부산 출신이지만은 박관용 전 국회의장이라든지 이런 호남 인사를 주춤으로 해서 다른 지역도 많이 좀 참여하는 이런 추대 움직임이 좀 있다고 합니다. 또 고 유진산 의원이라고 충남 유명하신 분이죠. 금산에서 옛날에 유명했던 정치인이거든요. 전 신민당 총재죠. 그렇죠. 그분 아들이 왜 유한열 전 의원 한나라당 의원을 지냈죠. 그렇죠. 지금 옛날에 상임고문도 했습니다만 이분도 한덕수 뭐 추대에 또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튼 여기저기서 한대행의 출마를 촉구하는 그런 추대위를 구성을 해서 분위기를 좀 띄우려고 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궁극적으로는
한대행이 결심할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한덕수는 좀 시간을 좀 기다릴 수도 있죠. 좀 더 언제쯤 결정할까요, 마음을? 글쎄, 저는 뭐 이번 주 말 아니면 다음 주 초쯤에는 뭐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5월 3일 날이 뭐 한 열흘 정도밖에 안 남았으니까 너무 국민의힘 좀 윤곽이 나오고 좀 한미 관세 협상이 조금 더 진행되는 아마 늦어도 다음 주 초에는 뭔가 좀 가시적인 거 나와야지. 사실은 지금 시간을 끄는 게 그렇게 국민들이 좋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하고 있는데 출마냐 아니냐를 분명하게 예. 설명을 좀 해줘야 되거든요. 예. 이게 권한 대행이 어떻게 보면 대통령 선거를 주관하는 심판 역할을 하는데 선수를 뛸 건지 안 뛸 건지는 국민한테 분명하게 좀 설명을 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뭐 앞으로 일주일 내에는 뭔가 결판을 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네. 5월 3일 이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이 되기 때문에 네. 그 언간에 5월 4일까지가 공직자는 사퇴해야 되니까. 사퇴 마감 시간이니까 5월 초쯤에나 네. 결정을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네. 더군다나 지금 미국에서 2+2 회담 네. 성과도 봐야 하기 때문에 그것도 단판으로 끝날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뭐 상당히 장기화될 네. 가능성도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거기서 일정 부분 성과가 나오고 네. 이번 주 금요일에 네. 또 갤럽 여론조사가 나오니까 이번에 포함시킬지 안 시킬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난주 7%에서 만약 10% 이상으로 올라갔다 간다면은 탄력을 받겠죠. 그렇죠. 그런데 7%에서 더 떨어져 버렸다 하면은 그만두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내주 가야 예. 최종 결심을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뭐 지금 아까 말씀하셨지만 한국 사회 여론연구소에서 한 게 18일, 19일 날 여론조사 했잖아요. 거기에 벌써 두 자릿수는 나왔어요. 10.6%. 그렇기 때문에 갤럽이나 뭐 다른 데서도 뭐 그에 못지않은 숫자가 나온다면은 출마에 상당한 탄력을 받을 거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